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약간 이 책 안에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이 관내분실이라는 책에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. 물론 뭐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지만 이 두 가지가 되게 골자인데요. 하나는 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마인드입니다. 이 도서관 안에 마인드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 마인드가 뭐냐면 죽은 사람의 어떤 데이터예요. 쉽게 말하면. 그래서 요즘에 왜 딥페이크 그 기술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형상이나 목소리를 재현한다던가 AI가 가수들이 부르지도 않은 노래를 막 커버링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관내분실에서 나오는 이 마인드라는 개념이 바로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없지만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게더링 해놓은 곳이 바로 도서관인데요.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가장 현실적인 예를 들자면 바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딥페이크 하고 조금 더 가깝다라고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이 책 이야기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책에는 지민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.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왜 처음에 조금 무슨 얘기인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마인드가 없어졌대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 김초엽 작가님이 이 책으로 여기 나오죠.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을 수상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문학상도 있구나 또 처음 알았고요. 거기서 대상을 수상한 그런 작품입니다. 혹시 그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지만 혹시나 잘 모르실 분이 있으실까 해서 뭐 이렇게 조금 찾아봤는데요. 이분이 포항공대 출신이에요. 그래서 가장 그 많은 분들에게 빠르게 알려진 책은 그 책이죠. 우리가 빛의 속 뭐더라 제목이 또 갑자기 이거 아니고요.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인가? 왜 정확한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구나. 네, 갈 수 없다면. 네, 이 책이 가장 또 이 작가님의 책으로 가장 유명하고 한때 지금도 그런가? 그 10위권 안에 자신의 책을 4권이나 막 올린 그런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님이고 굉장히 다작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 네, 작가님이고요. 또 책에 대해서도 조금 잠깐 보여드리면 이 책이 네, 한국과학문학상 수상작품집의 제일 앞에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그래서 이 관내분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 엄마의 마인드가 없어졌다.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된 것을 그래서 이게 관내분실인데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 몇 페이지 좀 읽다가 좀 어리버리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읽어 나가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지민이라는 이 주인공이 임신을 하게 돼요. 그러면서 엄마의 존재가 갑자기 좀 필요해졌어요.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엄마하고 굉장히 대면대면한 관계가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나도록 뭐 찾아가지 않았고 뭐 이런 식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마인드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조금
미래의 사회이기 때문에 되게 낯설면서도 내용들이 하나하나 현실의 지금의 사회하고 조금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계속 해볼 텐데요. 그래서 없어졌다는 거야. 그래서 어, 이 분실이 됐다고? 어떻게 이게 분실이 될 수가 있지? 이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, 그래서 그 마인드를 찾으려고 합니다. 그 노력을 시작을 하는 거죠. 도서관에 가요. 그래서 왜 우리 엄마 마인드가 없어졌냐? 그랬더니 그 도서관에서는 또 그렇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 엄마의 마인드를 잘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분실했기 때문에 도서관도 약간 이게 내 책임인가?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마인드를 찾을 방법을, 아직은 실험 중인 방법을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라면서 지민한테 제안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마인드는 그 원래 돌아가신 분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복합체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 마인드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, 그것과 가장 유사해질 수 있는 그 사람의 가장 개인적인 유품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거를 좀 가져와 봐라. 그렇게 되면 어쩌면 이거죠. 우리 유튜브도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제안을 해주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어딘가 딜리트 돼 있는 이 마인드, 이 데이터가 떠오를 수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이제 또 지민이 또 뭐 동생도 찾아가고 아버지도 찾아가고 뭐 이러는 그런 내용이에요. 되게 제가 설명을 한 게 제대로 설명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뜬금없어 보이죠. 근데 정말 이게 저는 되게 재밌고 신선하게 되게 봤어요. 그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이 마인,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미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좀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 지민은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도서관에 마인드를 남겼는데 마인드가 지워졌다라는 거잖아요. 근데 이 도서관 측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, 사라진 건 아니다. 삭제되었다.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의 찌꺼기가 어딘가 있는 거예요.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꺼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이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의 우리 하는 얘기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면서 뭐 이런 것처럼 이 도서관의 어떤 이를테면 서버 어딘가에서 그 엄마의 그 데이터 찌꺼기 내지는 그 데이터가 어딘가에서 있기는 있는 거야. 근데 그걸 찾아내서 엄마를 소환할 수가 없는 거야.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지민이 그 엄마의 그 마인드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어요. 그러면 왜 그 의지가 생겼냐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을 하면서 엄마의 존재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대면 그리고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나와요.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엄마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죠.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생 우울증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. 근데 돌아가셨는데 왜 그러면 우울증을 앓다 돌아가셨냐 했을 때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 산후 우울증이었고, 그 산후 우울증이 바로 이 지민을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그렇게 생긴 거였어요. 그리고 아버지는 내내 바깥으로만 돌았고 뭐 해외로 이민을 갔었고 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민과 동생인 이름이 유민이지. 유민이 되게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유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 그 인간 뭐 이렇게, 혹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송현욱인데 송현욱이 뭐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일컬을 정도로 뭐 막말로 콩가루 집안처럼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나 그런 게 있고,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, 제가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
그런 거지. 엄마하고 딸과의 또 그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나와요. 엄마는 나를 그 되게 바르게 크기를 바라고 자기처럼 크지 않기를 바라고 막 이런데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인공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, 그러면서 그 자신을 바르게 크라고 이렇게 통제하는 엄마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그런 것들, 스트레스, 그리고 착한 딸 컴플렉스가 생기게 된 것, 이런 것 등등등에 대한 엄마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니라 스트레스, 이런 것이 있었고, 그렇다 보니까 엄마는 약간 그런 거야. 근데 또 생각해보면 엄마는 우울증에 걸렸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좀 불쌍하고, 안 됐지만 약간 이런 상황을 만든 엄마가 싫은 거야. 그러니까 싫어하면 안 되는데 싫은 대상이고, 그에 반면 아버지는 엄마랑 우리 가족들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밖으로만 내돌고 뭐 이랬던 존재다 보니까 싫고 싫어해도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존재인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, 엄마에 대한 어떤 싫음까지 다 아버지한테 간 게 아닌가,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서 뭐 동생을 찾아가고,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 뭐 3년 내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 가지를 않더니 왜 갑자기 찾으려고 하는 거야? 뭐 이런 얘기도 하고, 그러면서 뭐 송영호 구인관한테 가면 뭐 혹시 뭐가 있으려나?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그 가장 관계도가 높은 어떤 유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가봐라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결국은 엄마의 유품을 찾습니다. 그러니까 엄마의 유품을 모아놓은 다락방에 가보니까 엄마에 대한 물건들이 막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좀 짠했다고 해야 되나? 참 그거 했던 장면들이 뭐냐면, 엄마의 유품이 조각조각 있어요. 이 주인공 지민한테도 있어요. 그런데 그 유품이 엄마의 데이터를 찾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엄마의 유품도 결국은 다 나에 대한 유품인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육아일기랄까, 그리고 그 딸한테 뭘 만들어 주려고 뭐를 했던 거라든가, 다 결국은 그 데이터들이 엄마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거였겠지만 엄마에 대한 유품이 아닌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찾다가 어떤 책을 딱 봤는데, 그래도 결국은 엄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버지였던 거라.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 이 책 봐라 하면서 턱짓을 이렇게 딱 해요. 그래서 이 책이 뭔데 싶어서 봤는데 처음엔 찾지 못해요. 근데 보니까 그 책 정보가 써 있는 그 모든 책에는 있잖아요. 거기에 보니까 엄마가 뭘 했던 사람이냐면 표지 사파를 그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얘도 진짜 참 너무했지. 아무리 엄마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울증이고 뭐고 했었어도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야. 그래서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그 표지 사파를 이제 그리는 사람이었던 게 거기서 나와요. 난 그거는 좀, 요즘에는 다 그래요? 엄마가 원래 무슨 한 일을 하던 사람인지 모르는 게 정상인가? 그런 거 치고는 우리 엄마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나한테 많이 말했나? 나는 꽤 많이 아는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뭐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겠죠. 네. 그래서 결국은 그 엄마의 그 책 표지를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막 데이터를 띵띵띵띵띵 돌려가지고 엄마를 마인드를 찾아냅니다.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지민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엄마를 이해해 이러면서, 이제 지금은 엄마를 이해해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. 그런데 이제 엄마의 유품을 찾으러 갔을 때 아버지하고 하는 대화 중에 되게 인상적인 대화가 있어요. 뭐 긴 이야기를 하질 않는데 이제 막 뭐라 그러죠. 아니 살아서도 엄마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놔돌더니 결국은 유언을 들어준답시고 엄마를 딜리트 시켰냐고. 그러니까 엄마의 유언은 뭐였냐면, 부탁은 뭐였냐면 마인드를 남기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. 이분은 어, 그 우울증도 있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서사와 서술이 막 나와요.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까 마인드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마인드를 뭐 남겨라 이렇게 권유가 있었겠죠.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
잊혀지는 조건으로 마인드를 남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자체가 되게 모순이다, 잊혀지는 조건으로 마인드를 남긴다 싶었는데, 사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또 이 책이 되게 생각하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잊혀지는 조건으로 마인드를 남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. 나는 엄마의 부탁대로 그 마인드를 딜리트한 것이다. 그 처음에 관내 분실이 일어났을 때 도서관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, 누군가가 이거는 지운 거다, 데이터가 아주 사라진 건 아니다, 이제 이런 얘기를 도서관에서는 또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렇게 돼서 결국은 찾다 찾다 아버지한테 온 건데, 그렇죠. 그 죽은 자의 마인드를 관리하는 것은 결국은 현생을 살고 있는 누군가일 테니까, 그래서 동생도 찾았다가 아버지도 찾았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건데, 그래서 잊혀지는 조건으로 나는 마인드를 삭제한 거다. 그러니까 이 지민이 막 아버지를 막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, 아니 뭐 평소에는 이렇게 우리 집 뭐 돌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뭐 유언을 듣는답시고 뭐 마인드를 그렇게 막 지웠냐,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어, 있었어요. 그래서 잊혀진다는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이 미래 사회의 죽음에 대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지금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이 책에서는 굉장히 지금부터 뭐 한 몇십 년 후의 일로 그려졌지만, 사실 이미 딥페이크가 너무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영화에서도 그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아역 그 성인의 얼굴을 아역 얼굴에 씌워가지고 또 그게 살짝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미 이만큼 왔기 때문에 그렇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미래의 죽음에 관한 것,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죽더라도 결국은 너무너무 생생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. 실제로 뭐 이 책에서도 마지막에 엄마의 손을 이렇게 잡는 걸로 끝나거든요. 돌아가신 분인데. 그러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, 아빠가 막 그 지민이 원망을 하니까, 너 안 봤지 한 번도,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. 그러면서 나는 봤는데 너무 생생했다, 그런 얘기를 하면서, 내가 살아서도 엄마를 계속 힘들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 마인드를 찾아서 만나는 것 자체가 죽어서도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난 그 이후로는 찾지 않았다, 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. 그만큼 죽음과 삶의 경계가 점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상 안에서는 모호해지는 약간 그런 것들도 담고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대략의 그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되고요. 그 요소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던 것들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았던 설정이 하나 있어요. 제가 워낙에 좀 단순한지라 뭐에 하나 꽂히고 뭐가 하나 확 좋으면 되게 또 몰입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시작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확 몰입이 됐던 거는 뭐냐면 바로 이 도서관이라는 설정이었어요.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재미없는 네이밍을 한다면, 약간 뭐랄까 관에서 한 네이밍을 한다면 뭐 디지털 납골당 뭐 이런 식으로도 제목을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메모리얼 파크 뭐 같은 이런 어떤 뭐 추모 공간 내지는 뭐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설정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우리는 모든 인생은 각자 다 하나의 책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마인드를 모아놓은 것이 도서관이라는 설정이라는 게, 어쩌면 이 김초엽 작가님한테 내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. 사람의 인생은 다 각자 어, 책이다, 한 권의 책이다. 음,
라고 하여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도서관이라는 이런 그 설정이 너무 좋았고, 그리고 또 책을 읽다 보면 되게 현재하고 되게 비슷한 듯 다른 미래의 모습이 있어요. 근데 굉장히 현대하고 비슷해요. 그냥 쓱 지나가면 그냥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, 이, 이 지민과 준호가 남편 이름인데, 지민과 준호가 이제 아이를 갖기로 하면서, 어, 이렇게 할까? 지민과 준호가 아이를 갖기로 하면서 준호 그 팔에 있는 칩을 뺐다라고 나와요. 근데 보통 그 피임칩을 뺐다 이렇게 나와요. 근데 보통은 지금은 현재는 여자들의 팔에다가 칩을 넣잖아요. 그 피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던가, 그 다음에 뭐 유리창에 메시지가 떴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. 이런 것들은 되게 좀 귀엽기도 하고 디테일을 되게 작가님이 지금하고 비슷하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할 거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디테일을 설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들도 좀 재밌었어요. 그리고 또 그 책의 내용 중에 되게 인상적인 몇 개의 문장들이 있었는데,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. 추모의 공간은 점점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소로 변해왔다.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예전에는 납골당을 찾아갔고 추모 공원을 찾아갔고 이러다가 점점 우리 생활하고 가까운, 지금도 왜 추모공원이나 이런 데는 조금 서울에서 좀 근교로 빠져서 어디로 막 이렇게 가고 이러잖아요. 그런데 도서관은 어느 동네에나 다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멀리 찾아가다가 점점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는 도서관으로 이렇게 추모의 공간이 왔다. 이런 얘기에서도 점점 결국은 이 뭐 디지털 시대이란 말도 아마 곧 얼마 안 있어서 되게 촌스러운 단어가 될 것 같은데, 여튼 이 디지털 시대에는 점점 삶과 죽음의 경계도 역시 모호해지는 게 아닌가, 그런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또 재미있었냐면, 재미있다기보다도 좀 인상적이었냐면, 음, 아, 앞, 앞에서 얘기를 했네. 네, 그래서 엄마의 유물이 아니라 뭐지? 갑자기. 네. 또 엄마의 흔적들이 되게 없다. 결국은 엄마의 흔적이 나의 흔적인 거고, 나를 기록한 거고, 뭐 이런 것들이 어, 되게 많이 와 닿았어요. 그래서 미래 사회가 되더라도, 지금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한 몇십 년 후를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데, 그때에도 결국은 엄마라는 존재는 이런 스테레오 타입일까?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음. 제가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그 독서 토론 모임에서 선정해서 같이 읽고 이야기를 했던 책인데요. 우리가 이제 별점 주기를 할 때 이 책이 생각보다 점수가 낮았어요. 저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줬는데 한 중간 정도 별점을 받았어요. 그런데 왜 그랬냐라는 의견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인물의 캐릭터가 밋밋하다, 내지는 어, 갑자기 너무 이야기가 확 끝나버린다 하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었어요. 음, 그런 부분이 아마 답답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부분이,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이 책에서 그 엄마의 마인드를 찾아가는 모티브가 되는 게 엄마와 딸의 미묘한 관계,
뭐 이런 설정이거든요. 그리고 엄마의 우울증, 그리고 엄마는 뭐 내가 완벽해지길 바랬고 그래서 나는 엄마 때문에 뭐 착한 딸 컴플렉스가 걸렸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관계로부터 엄마와 소원했고 엄마 싫었고 뭐 엄마 돌아가시고 3년 동안 마인드 찾아볼 생각 안 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엄마 딸의 주제를 이 단편 안에, 게다가 이 단편은 굉장히 많은 해줘야 될 얘기가 많은 게 과학 문학상 수상작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약간 미래 사회를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해놨어요, 작가가. 예를 들어서 엄마의 마인드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 도서관 책임자가 와서 그 마인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던가, 그 다음에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서 왜 없어졌냐면 누군가가 딜리트 했다라던가, 아니면 이 마인드를 다시 찾기 위해서 어떤 유사한 엄마의 흔적들을 가져와야 된다라던가,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을, 사실 이걸 작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뭐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뭐 그 도서관에 책임자가 와서 설명을 해준다던가, 그 다음에 어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갑자기 작가가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 토론하는 장면을 조금 인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장치들 많이 했어요. 그런데 거기다가 엄마 딸 관계까지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편 안에 다 담기에는 조금 힘든 설정이 아니었나. 그래서 좀 별점을 우리 독서 모임에서는 제가 볼 땐 좋은 책이에요. 근데 어쨌든 좀 덜 받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 막 생각해내려다가 잠깐 까먹었던 거, 또 인상적이었던 거 지금 생각났어요. 그 TV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TV에서 막 이제 토론이 막 일어나요. 마인드를 남기는 게 뭐, 예, 좋냐? 아니다, 난 마인드.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책을 읽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논제거든요. 너는 마인드를 남기겠니? 너는 남기지 않겠니?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논제인데, 마지막에 그 사회자가 마무리를 하는 그 멘트가 뭐였냐면,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각색이 되는 거, 각색이란 표현을 안 했고, 그건 제가 이해한 거예요. 그 기억 살아있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대로 기억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나는데, 정말 제가 그 부분에 정말 동감을 하는 게, 음, 우리가 만약에 마인드를 그대로 그 남겨가지고 그 사람 그대로 다시 만들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죽은 시점에서 결국은 데이터가 멈추는 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 변화의 이런 것들 없이 결국은 예측을 한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그 멈춘 시점으로부터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일 텐데, 음, 만약에 이런 장치들이 없이 사람의 기억에 놔둔다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각색을 해서 좋은 기억이건 나쁜 기억이건 잘 간직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음, 죽는 사람은 죽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는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기억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, 저는 뭐 마인드 너 남길래 안 남길래?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마인드를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네, 손을 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엄마 딸의 관계 주제, 이게 조금 단편에 다 담아서 당위성을 만드는 게 좀 버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그 엄마 딸의 관계에 대해서 어,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먼 미래가 오더라도 결국은 엄마 딸의 관계는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만약에 설정만 두고 봤을 때는 어, 조금 더 단순한 이유를 만들었겠죠. 제가 조금 더 다른 미디어를 생각한 만약에 컨텐츠라면 이, 딸이 엄마를 찾아야 되는 당위성은 훨씬 더 단순화하고 그 엄마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되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보면 딸은 뭐
컨텐츠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음, 작가님이 훌륭하시죠. 그렇습니다. 진심입니다. 그리고 약간 책을 읽으면서 약간 하고 했던 거는 동생이 굳이 왜 나왔지?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다시 읽으면서 내가 뭐를 좀 빼먹었나. 내 동생이 처음에 동생이 나온 장면이 그냥 어 조금 그랬거든요. 단편은 뭐 동생까지 나오나 싶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뭘 놓친 게 없나 해서 다시 읽어봤는데도 사실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고, 어쨌든 저는 뭐 엄마 딸 관계니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이 책에서는 약간 미래 사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죽음에 대한 생각, 결국 그 미래 사회에는 사람이 생명이 죽는 것, 그 다음에 잊혀지는 것,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, 어, 되게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. 음, 사실 잊혀진다는 조건에 의해서 그 마인드를 없애자고 엄마가 얘기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과연 깔끔하게 잊혀질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사실 그러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. 벌써 이 라이브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많은 흔적들을 막 남겨놓고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현생을 산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것과 이 인터넷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사이에 갭이 존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인터넷 안에 있는 내가 훨씬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어, 점점 더 이 김초엽 작가님이 쓴 이 시대의 이 상황하고 점점 더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음, 제가 이야기를 막 줄줄줄줄 했는데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다 했나 모르겠어요. 다음번에 내가 뭐라고 썼지? 네. 그래서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음. 이 관내분실 이 라이브 이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. 제가 한 가지 근황 내지는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. 제가 원래 꿈이 문방구 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계속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월급 받는 날은 문방구에 가가지고 별로 필요도 없는 누가 오셨네? 어, 감사합니다. 아, 아, 언니잖아. 네, 반갑습니다. 오, 그랬구나. 고맙습니다. 네, 네, 나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지? 네. 그래서 제가, 아, 제 꿈이 그래서 문방구를 하는 거였는데요. 문방구 얘기하다 말았죠. 그래서 문방구 비슷한 거를 온라인에 만들었어요. 원래 진작에 이 브랜드는 2017년에 만든 브랜드인데요. 온라인에는 이번에 만들었어요. 바로 기억상점이라는 문방구인데요. 문방구 비슷한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뭐 포스트잇이나 엽서나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요. 이 브랜드는 여행의 기억을 굿즈에 담는 쉽게 말해서 감성 소품 감성 되게 오그라든다. 감성 소품 브랜드예요. 그래서 제주 오프라인의 매장에 뭐 매장을 통해서 제품을 판 지는 한 7년 정도 됐고요. 제가 제주도에 살 때 한 1년 정도는 제주도에 조그만 책방을 하면서 거기서 또 제품을 팔기도 했고
그리고 뭐 단체 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에서 오픈을 해서 공지를 드리고요. 그래서 요 관련된 제품하고 요 온라인 샵을 제가 이 채널하고 링크를 해놨어요.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구경하시고요. 그리고 지금은 제주 여행 굿즈를 주로 판매하고 있어요. 세계 여행 굿즈는 어, 일단은 한정적으로 아직 다 올리지를 못했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지방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서 위탁 판매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그런 작가님들 환영하고요. 그리고 계절 농산물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계절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사이트에 예쁘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려서 혹시 서로서로 우리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링크되어 있는 제품들 몇 개 안 되지만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고요. 메모리샵 co.kr입니다.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벌써 세 번째 라이브인데요. 오늘도 역시 굉장히 저렇고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했지만 그래도 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? 그래서 네, 여러분, 네, 이렇게까지 찾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갑자기 오히려 긴장했다는, 네, 감사하고 반갑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면 라이브를 열겠습니다. 오늘 이 라이브도 남기고요. 그리고 요약본 관내 분실에 관한 이야기도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너무 더워. 이 시간은 진짜 너무 더워요. 그럼 여러분, 안녕히 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갈게요.